자, 그럼 원이 뭔지부터 확인을 할 건데, 원을 우리가 몰라서 원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디로 옮겨줘야 되냐면 좌표 평면상으로 옮겨줄 거야. 실수축하고 y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형의 형태로 옮겨줄 거기 때문에, 자, 원의 뜻을 가지고 들어갈 건데,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정점이 있어. 그럼 정점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점을 말하는 거고, 동점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점입니다. 근데 보통 동점이다, 정점이다 표현은 안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개념 쓰다 보면 그런 말들이 간간히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원은 하나 고정된 점. 뭘 생각하면 돼? 우리가 컴퍼스 가지고 딱 고정시키고 한 바퀴 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정된 점으로부터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놨을 때 그 도형, 그 점들을 전부 다 연결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의 개념에 의해서 이 원의 방정식이, 도형의 방정식이 x하고 y로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적을 때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직전에 이 원의 개념을 한 번만 더 적고 가면, 자, 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 안에 누가 들어가? 고정된 정점. 자, 요 한 점. 그럼 이 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라고 하고, 이 정점으로부터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길이를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했었어. 그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P라고 잡아줄 거야. 그럼 이 점 P는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동점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점은 중심이 되고, 따라서 자,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한 정점으로부터서, 그럼 이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중심이 되고,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자,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의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해줬고, 이제 교재는 이런 점들의 모임 또는 이런 점들을 연결했을 때의 도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어쨌든 한 점으로부터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도형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취의 방정식. 그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 그리고 얘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스몰 r 반지름을 r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정의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건데, 정점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그럼 중심은 안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중심은 그대로 놓고 우리가 얘를 좌표 평면으로 끌어내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한 점은 좌표 평면상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한 점을 딱 임의로 잡아준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x, y라고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구하려는 자취, 즉 자취.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을 뭐라고 놓는다? x, y라고 하고, 자, 일정한 거리만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정한 거리가 결국은 선분 PC. 자, 점 P는 원 위에 있는 한 점이고 C는 이 원의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분 PC가 이 원의 반지름으로서 우리가 얘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결국은 x, y에서 a, b까지 이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고 이걸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 뭘로 나오게 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따라서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된다. 그럼 얘는 어떤 원이냐? 중심을 a, b로 하고 반지름을 r로 갖는 원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헷갈려가지고 부호를 바꿔야 돼. 저 안에 있는 -a, -b가 중심이 아니라 a, b입니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의 형태가 되는 단위원인데, 아니, 기본 형태가 되는 원이 반지름은 그대로 놓고 중심이 0,0인 경우,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기만 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그래서 여기 써진 것처럼 자, 요 형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라고 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중심을 0,0으로 하는 원을 기본형이다라고 해. 그럼 나중에 평행이동을 배우면 결국은 중심을 0,0으로 하는 원들을 중심이 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저 표준형의 형태라는 거고, 얘네들을 이제 전개를 해. 우리가 이차 함수도 그러잖아.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을 이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고, 전개해 놓은 형태를 일반형, 그 다음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원의 그 이차 함수를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원의 방정식 표준형에 있는 형태를 하나로 전개해서 나타낸 거, 얘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형을 가지고 원이 되는 조건도 찾기가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쭉 해보면 위에 있는 표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얘를 하나의 식으로 전개를 하면 그리고 상수항 우변에 있는 r의 제곱까지 이항. 그리고 나서 자, 마이너스 a를 우리가 라지 a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b를 라지 b로,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을 얘를 c라고 전부 다 바꿔서 나타내 줬을 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원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과 y제곱 이차항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x제곱의 계수와 y제곱의 계수가 다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x제곱의 계수하고 y제곱의 계수가 달라지면 이제 그림 자체가 바뀝니다. 뭐 타원이라던가 뭐 다른 도형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 이제. 계수가 달라지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계수는 항상 같아야 돼. 그래야 양변으로 나눴을 때 저기 x제곱과 y제곱의 계수가 1의 꼴로 바뀌게 돼. 그 다음에 똑같은 xy에 관한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x하고 y의 항은 있어. 그런데 이렇게 x 곱하기 y의 항이 존재하면 되는데 안 돼. 그것도 이제 문제 조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뭐 해야 돼? 그럼 일반형의 형태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 이 원이 어떤 원인지 알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반드시 필요해. 이차 함수에서 꼭지점, 대칭축,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나와야 이 모양이 어디쯤에 있을 거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반대로 다시 뭐 해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준형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x는 x끼리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하고 우변은 다 정리시켜서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하고 정리하면 돼. 근데 이걸 외우면 되는데 얘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얘는 외우지 말고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바꾸는 걸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통으로 다 외우려고 하면 복잡해. 우리가 외울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 연습해봤잖아.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따라서 읽을 때 중심을 몇 컴마 몇으로 마이너스 2분의 a 컴마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제곱근의 형태로 2분의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당연히 얘가 뭐가 되고 0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따라서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 반지름이 0이 되면 점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점일 뿐이야. 그리고 반지름 아래 제곱이 0보다 작아지면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배우진 않고 이제 대학교 정도 가서 대학 수학을 할 때는 이제 접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원들은 허원이라고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려면 x제곱은 이차항의 계수가 항상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항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r의 제곱의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을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원을 구하려면 이제 첫 번째는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2야.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의 제곱 4하고 서로 같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이 자, 세 점을 지나. 지금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x1과 y1 지금 여기 없어서 하나가 지금 들어간대. x1, y1과 x2, y2와 x3, y3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어디를 가져다 쓴다?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원의 방정식 찾습니다. 이 세 점이 이 원의 결정 조건의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우리 뭐 있어? 외접원 있지? 그러면 이 외접원의 중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항상 서로 같아. 그거 생각하면 이 원의 결정 조건이 세 점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서 어디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요 일반형에다가 세 점을 뭐 해주기? 대입해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야? 연립 방정식. 누구부터 소거시킬까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상수항 C가 같기 때문에 C부터 소거시켜서 A, B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좌표 나올 수도 있어. A가 x1, y1이고 점 B가 x2, y2야. 근데 얘네들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결국 선분 AB가 이 원의 뭐가 되고? 지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 2분의 x1 더하기 x2랑 2분의 y1 플러스 y2가 이 원의 중심 좌표가 되는 거. 중점은 누가 되고? 이 원의 중심 좌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얘는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면 어디다가 표준형. 자, 중심하고 중심좌표하고 반지름이 나오면 어디다가 표준형에다가 정리해주면 되고,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나오면 일반형에다가 정리해서 대입해주면 되고, 지름의 양 끝점이 나오면 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양 끝점의 중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 원의 형태를 찾아가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고 원이라는 2차 곡선이 갖는 수식의 특성, 아까 했던 거 그거 한 번만 다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x제곱과 y제곱의 항은 와가 아니네, 과가 돼야 되네. x제곱과 y제곱의 항의 개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 자, 두 번째, x 곱하기 y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5번입니다. 자, 축에 접하는 원들이야. 축에 접해. 그럼 그림만 살짝 하나 보여주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은 일사분면 기준으로 볼게. 일사분면 방향에서 X축에 접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X축에 접하는데 중심이 여기 있어. A, B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은 이미 중심은 나와 있어. 그러면 X축에 접했다라는 말은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X축까지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죠. 그러니까 중심이 주어져 있을 때 X축하고 접하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뭘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그대로 가는데 반지름 r이 누구하고 똑같냐면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와 같기 때문에 y좌표의 제곱의 값이 반지름, 즉
반지름 R은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1, 4분면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3, 4분면과 4, 4분면 방향으로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y축에 접할 때입니다. 그럼 반대잖아. 그러니까 1, 4분면 방향만 보면 자, 요렇게 접해 있을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중심에서 어디까지? y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 R이 x좌표의 절대값과 서로 같아져. 그래서 원의 방정식 나왔을 땐 특히나 모르겠으면 그림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길잡이가 돼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경우는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주고 얘는 반지름 R이 A의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A의 제곱, 그리고 이때는 반지름 R은 A의 절대값과 같다. 즉 Y축까지, 중심에서 Y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X축하고 Y축하고 접할 때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가끔 쓰일 수도 있는데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보면 중심의 좌표가 이거 하나만 그려놓고 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동시에 접할 거야.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 3, 4분면 방향에다가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한 이유는 3, 4분면하고 1, 4분면에 있는 애들은 x좌표하고 y좌표의 부호가 서로 같아. 부호가. 그렇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 방면에 접하고 있는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애들은 좌표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항상 누구 위에 있게 되냐면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항상 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있었어.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적어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누구랑? a의 제곱으로. 자, a의 제곱으로 준 이유는 누구 때문에 x좌표하고 y좌표가 서로 같아. 그 다음에 여기를 b를 a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1, 4분면 쪽에 있으면 a, a가 될 거야.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a하고 b가 서로 같아.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절대값이랑 절대값과 반지름 R이 항상 서로 같을 거야. 그럼 얘네들은 몇 사분면에 있을 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 존재하는 거. 그럼 이제 부호가 서로 같을 때가 있었으면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 방향에서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은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어디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좌표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그러면 4사분면 방향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부호는 반대지만 반지름은 어차피 항상 같기 때문에 a, -a의 형태를 한다거나 마이너스 a, a의 형태를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자, a의 제곱이라고 놓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어디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원들. 그럼 이 중심들이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접하는 경우는 y는 x 위에.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이 총 몇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어? 네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원과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원. 근데 얘가 그냥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말이 그냥 흘려듣지는 말고
좀 기억을 해놔. 문제 풀다 센 보면은 분명히 길 갖다 쓰는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중심이 이제 여기는 지금 원 쭉 흐름 타고 왔을 때 중심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가지고 문제 푸는 원의 방정식을 직접 찾아가는 예제 문제. 자, 중심이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럼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뭘로 놓고 시작을 하면 돼?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을 a, b라고 놓고 시작을 하면 그럼 결국은 a, b, y는 x 플러스 1이 어디를 지난다? a, b를 지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듣고 있지?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얘가 지금 어디에 접해? x축에 접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적으면 돼? r의 제곱은 b의 제곱과 같다. 자, 그 다음에 a, b 직선 y는 ax 플러스 b가 이 점 a, b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도 성립하고 b는 a 플러스 1도 성립하고 근데 이 원이 어디를 지난다? 3,2를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중심이 a, b인데 이 점이 누구 위에 있고 y는 x 플러스 1 위에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직선 중 이 원 중에 하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고 3,2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럼 얘가 지난다라는 말은 원의 방정식이란 얘기는 말했잖아. x하고 y가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x가 3일 때 y의 값이 얼마인? 2인. 2차 방정식의 형태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주면 돼? 그 다음에는 이 지나는 점을 뭐 해주고? 대입해주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 직선이 a, b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관계식에 의해서 대입해준 거. 그래서 정리 쭉 들어가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일은 우리가 이제 뭐 해줘? 정리야. 해서 얘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 대입해주고 b에다가 a 플러스 1 대입해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로 바뀌죠.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 그러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9는 0. 그러면 a가 1일 때 b는 2 두 쌍으로 나오죠. a가 9면 b는 얼마로? 10. 그래서 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2개. 그래서 정리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2의 제곱에서 4 또는 x-9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 자, 이렇게 두었어. 자, 7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계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좌표와 B좌표가 자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주어져 있다. 점 P가 이 원 위에 있을 때야. 그럼 점 P를 우리가 뭘로 놓기? A, B.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 A, B라고 놓고 풀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점 P를 우리가 A, B라고 놓으면 얘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pa의 제곱이기 때문에 선분 pa의 제곱 플러스 선분 pb의 제곱은 자, 요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이용하면 돼?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의 값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시켜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방법보다는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그림으로 이제 풀어봅니다. 여기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을 1로 하는 원이야.
그러니까 중심 0,0 하고 반지름을 1로 하니까 이런 원이 하나 있어. 자, 반지름을 1로 할 거기 때문에 x절편하고 y절편은 전부 다 1만큼씩만 움직이면 돼. 자, 그 다음에 2,5가 있습니다. 2,5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자. A좌표 2,5.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가 4,1이야. 그러면 자, 얘가 1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4,1, 점 B의 좌표 4,1 있어. 그러면 자, 근데 점 P는 어디서부터 움직이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들이야. 이 원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이야. 근데 이 점으로부터서 선분 PA의 제곱하고 선분 PB의 제곱이 가장 뭐 해줄 거야? 제일 짧은 길이를 원해. 그러면 자, 점 P가 어딘가에서 움직인다고 했어. 그럼 여기 PA 제곱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PB의 제곱이 이렇게 PA 제곱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PB의 제곱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애들 중에서 제곱해서 더했을 때 이 P에서 A까지 거리의 제곱과 P에서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를 만들어낼 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분으로부터서 가장 거리가 짧아질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P를 우리가 하나 잡아줄 거야.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서 A하고 B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겠어? 응? 한 직선상에 왔을 때 가장 짧아지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점 P가 어느 자리에 왔을 때 이런 데 와 있을 때 이 원으로부터 가장 짧은 거리에 와 있을 때 뭐가 만들어진다? 가장 짧은 길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점 P가 어디 위에 와 있을 때 자, P하고 B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아야 돼. P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 이 점 P하고 B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아질 때를 찾아주면 되지. 그때가 언제? 그때가 언제? 자, 선분 AB 상에서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겠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서 연결했을 때 세 개의 점이 한 선분상에 왔을 때, 즉 점 P가 원 위에 있는 한 점인데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그려봐. 그랬을 때 누구랑 선분 AB로부터서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런 데일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 다음에 이 점 P가 어디에 와 있을 때 이 원 위에 와 있는 이 점 자리에 와 있을 때 선분 P에서 B까지의 거리는 짧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정리시켜보면 자, 요 M이 지금 뭐가 되냐면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뭐야? 선분 PA하고 제곱하고 PB의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 점 P를 어디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 잡아줘. 그래서 선분 PA의 제곱 플러스 선분 PB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2배 해가지고 선분 PM의 제곱 더하기 선분 AM의 제곱은 2배 하고 선분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이기 때문에 선분 AB의 2분의 1 되는 길이 그러면 정리시켜서 5 나오고 얘가 2가로 하고 자, 얘네들은 선분 PM의 제곱은 0,0에서 이 중점까지인데 중점이 얼마냐면 3,5하고 1하고 더해서 6이니까 나누기 하면 3. 그럼 0,0에서 3,3까지의 거리니까 얼마가 되냐면 3루트 2 나올 거야. 여기가 점 P가 지금 몇 몇이냐면 0,1입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서 m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3루트 2하고 나오게 돼. 지금 듣고 있나?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선분 PM 보이죠? 이 길이 보이지? 이게 가장 짧은 길이야. 누구로부터서? AB로부터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선분 PA 제곱과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찾을 거야. 그러면 점 P가 선분 AB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연결했을 때, 이 AB의 중점과 연결했을 때 가장 최소가 되는 제 길이가 어디냐면 이 길이야.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점 M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서 누구만큼 반지름만큼 뺀 길이가 지금 누가 되냐면 선분 PM. 이게 가장 최소가 되는 길이가 되지. 그러면 그때 뭐가 만들어져? 선분 PA 제곱과 선분 PB의 제곱의 합이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분 PM의 제곱은 누구의 길이에서 0,0에서 선분 PM이 최소가 되게 할 건데 선분 PM의 길이는 선분 OM의 길이에서 선분 OP의 길이만큼 뺄 거고 OM의 길이가 얼마냐면 0,0에서 3,3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3루트 2고 OP는 이 원의 반지름이 돼서 선분 PM의 길이는 3루트 2입니다. 그래서 3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이 선분 PA의 제곱 플러스 선분 PB의 제곱의 최소값. 그럼 최소가 될 때가 얘가 되는 이유는 자, 점 P가 어디로 이 원 위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겠지. 그럼 길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선분 PA 제곱 플러스 선분 PB의 제곱은 중선 정리를 이용한 거고 이 중선 정리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이 겹보다는 항상 어떻게 돼? 크거나 같아. 그래서 최소값은 누가 되냐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선분 PA 제곱과 선분 PB의 제곱의 최소값. 나머지는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면 누구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고 최대가 되려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이 PA 제곱과 PB의 제곱을 뭘 이용해서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이 선분 A, B의 중점까지 연결한 PM의 길이를 이용해서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예로 들어가면 2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P의 제곱까지 소거시키는 과정에서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원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서 최소값 물어볼 때 뭘 이용한다? 이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확인합니다. 길어져 버렸네.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거 하게.